이렇게 완전히 한꺼번에 전국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다 오른 시장은 없었어요. 단연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구만수 교수님을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구만수라고 합니다. 저희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지 좀 됐고요. 근데 원래 여기 부일남 방송 제가 안 봅니다. 이게 얼굴 잘생긴 사람이 나오는 데는 잘 안 봅니다. 이제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뭐 책도 쓰시고 뭐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좀 유튜브도 하시고 뭐 기술사무소도 운영하시는데 그냥 한마디로 좀 그 어찌 보면 약간 부동산 투자를 되게 오래 하시고 어찌 보면 산전수전 다 겪으신 거잖아요. 뭐 나이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옛날에 뭐 하락장 뭐 다 겪어보고 뭐 손해도 엄청나게 많이 보고 뭐 그렇게 세월 보내다가 뭐 운 좋게 뭐 지난 아시다시피 한 7, 8년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운이 좋은 시장에 제가 참여했다는 것이 대단히 뭐 고맙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좀 뭐랄까 일종의 약간 투자 선배. 그리고 약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느낌. 이거는 뭐 선후배가 없습니다. 돈에는 선후배가 없나요? 돈에는 피도 눈물도 없고 냉정합니다. 영화 대사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 지금 현재도 부산에 계시고 그래서 저희 채널은 또 이제 수도권도 많이 보시지만 또 부산 얘기, 뭐 어떤 경남 얘기, 뭐 지방 얘기도 해달라는 분도 많으셔서 워낙 전국구시지만 우선 지방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현재 지금 뭐 우선 경남부터 경남 쪽은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경남 쪽 뭐 저는 사실은 전국적인 시장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부산만 이야기하다 하면 부산은 지금 사실은 뭐 핫플레이스인 거는 뭐 알고 계실 것이고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근처에 양산이나 김해라는 것도 그 동네도 부산을 따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쪽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조금 이제 몇 달간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이제 창원, 마산 쪽은 계속적으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한 2, 3주 전부터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진주는 막 꾸역꾸역 올라가는 상황이고 울산도 약간 소강 상태 보이다가 한 보름 전부터 계속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도 뭐 난리인데 지방도 같이 올라가는. 전국이 다 그래요. 하다못해 지금 목포가 굉장히 바닥을 기었었거든요. 목포도 지금 한 달 전부터 굉장히 가격이 많이 치솟아 올라가는. 그래서 전국이 그냥 다 빨개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거 뭐 어디 하나 뭐 이렇게 뭐 내려간다라고 말하기가 참 뭐한 말씀 아까 전에 하신 대로 옛날에는 뭐 수도권, 비수도권 또는 이제 뭐 광역시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을 이제 버스가 돌아다닌다 그러는데요. 이 시장이 좀 디커플링 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같이 올라요. 계집도 다 올라지 지금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그럼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제가 데이터를 항상 이제 보는데 이렇게 완전히 한꺼번에 전국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다 오른 시장은 없었어요. 단연코. 그러면은 그 최근 한 뭐 2년 전만 해도 뭐 그게 다르게 움직이는데 다르게 1년 전까지만 해도 다 다르게 움직였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막 같이 움직이는지 혹시 뭐 어떤 생각이세요? 돈이 갈 곳이 없었다. 그런데 그 돈이 아시다시피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막 풀려서 현금이 쓰레기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실제적으로 투자할 곳은 없고 뭐 코로나 때문에 돈은 많이 풀리는데 뭐 어떻게 뭐 자영업부터 시장에서 뭐 기업하기도 사실은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으로만 돈이 쏠린다. 뭐 다른 분들도 많은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수도권 뭐 서울 어찌 보면 좀 고가 비싼 데들로 먼저 갔다가 거기서도 지금 충당을 못 해주니까 뭐 지방 이런 데로 막 지금 뿌려져 나간다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2017년도, 2016년도, 17년도 뭐 아시다시피 14년도 그때 이제 서울 쪽이 가격이 제일 쌌거든요.
그래서 6년도, 7년도, 2016년도, 17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뭐 1억, 2억으로 투자할 곳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정말로 그 우리 저기 뭐 이야기하면 알겠지만 뭐 저기 강남 쪽도 그때 뭐 네. 실투자금 3억이면 투자하고 네네. 지금 재건축 들어간 것들 다 그렇게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서울은 그렇게 투자할 곳이 없어요. 네. 없고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시장이 뭐 공급이 작고 하니까 들어오면 괜찮다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서울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제 자본이 작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굳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화가들이 그림 그려놓은데 정부에 네. 지정되지도 않은 것 그냥 뭐 한다 그러면서 동의서 받는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네. 한 2, 3억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제 지방으로 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느 정도 뭐 소액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정도로도 해보던 시기가 뭐 있었는데 1, 2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서울이나 지방광역시 네. 대장들 샀으면 됐는데 네.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게 되니까 굳이 지방까지 막 안 갔지. 안 갔는데 네.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네네, 여기 이제 문 닫아 문 버리니까 닫은 거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없으니까 내려가는 지방으로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이 이제 뭐 SNS 발달하고 또 주변에 돈 벌었다는 사람 많고 계속 연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제 신문에서도 보고 네. 몰랐던 사람들까지 이제 네. 시장에 참여하니까 네. 뒤후발주자들은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없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디 가겠어요? 결국은 지방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뭐. 상대적으로 뭐 하기 좋은 말로 뭐 갭 메우기다 그러는데 뭐 그게 갭 메우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또 투자하는 분들은 통장에 돈이 있는 걸 못 봐. 돌아다녀야 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맞아요. 이제 저 뭐 식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이 또 지방이다 보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서울 수도권이 비싸기도 하고 규제도 네. 많고 네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싸면서 규제도 없으니까 네네. 뭐 분양권이니 뭐 지금 뭐 온갖 어떤 투자처는 뭐 다 찾아서 다니는 거 분양권은 사실은 뭐 작년 법이 바뀌어서 네. 뭐 이제 세금이 너무 많아서 네. 사실 쉽지는 않고 실수요자 아니면 사실은 네. 접근하기가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 뭐 그냥 뭐 쉽게 뭐 전세낀 투자, 갭 투자를 선호하죠.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저 실거주 의무 요건도 없고 네. 또 뭐 사실은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조정 지역 하려면 이제 취득세 자체가 높으니까 네. 뭐 접근을 못하는 거 비규제 가면 좀 편하니까요. 아무래도 싸니까 네. 싸기도 싸고 취득세도 적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네.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양도세도 뭐 3억 예, 이하면 예, 3억 조금 이하면 예, 그런 것도 조정 좀 지역이라 있으니까 할지라도, 예. 여러모로 지금은 어찌 보면 갈 곳 잃은 돈들이 지방으로 네.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뭐 서울 사람들은 사실 뭐 지방에 실거주라거나 뭐 이런 생각으로 산다기보다는 뭐 조금 그냥 투자 짤짤이 네. 하는다. 단타 그러지. 예. 뭐 이런 걸 하려고 하잖아요. 노는이 은행에 넣어봐야 돈 안 되니까 네. 그냥 뭐 사서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개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뭐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한 채 두 채 더 늘린다라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없고 네. 그냥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네. 한 채 더 갖고 있는다던가 아니면 자기는 이제 부동산에서 지난 몇 년간 돈을 좀 벌었는데 이 주변 이제 식구들 이제 가족들이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성공을 해봤으니까 가족들 이제 노는 돈이 있고 노는 명이 있으니까 네. 뭐 투자해봐라 이렇게 권유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지 뭐 아주 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뭐 개수를 더 늘리려고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뭐 네. 간혹 있긴 하지만 잘 네.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지방 쪽으로 어쨌든 돈이 몰려오고 있고 그게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럼 지방에 실제 그 실거주하는 그 네네. 거주민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지금 이거 뭐 계속 올라가니까 네네. 나도 사야 되나 하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예, 뭐 그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토부나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그 말이 맞아요.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뭐 같은 생활 권역들이 있어요. 인구 대비해서.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84가 10억인데 네. 어느 지역은
3억에 계속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네. 인구 대비해서 비슷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생활권이다, 50만 명의 생활권이다, 30만 명의 생활권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고 가격을 조사해봤을 때 어떤 곳에서는 오버슈팅해서 10억인데 어떤 곳은 지금 5억에서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똑똑한 투자자들은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실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네, 갑자기 왜 우리 집값이 왜 올라? 인천이 그랬거든요. 네. 인천은 진짜 이봉왕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네. 인천은 작년에 왜 집값이 오르냐? 우리 동네의 집값이 오르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엄청 난리 나서 올랐죠. 뭐 지금 상승률 광역시 중에서 1위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현지에 계시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르다가 네. 하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난 과거의 가격을 알면은 집을 못 사거든요. 네네. 어제 작년에는 얼마였고 네. 올 초에는 얼마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으면 좀 못 사요. 에이 안 사버려.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계속 상대적인 비교 가치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와서 산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있던 매물이 없어져 버리고 있던 매물이 걷어들여 버리고 눈치 빠는 사람들은 걷어들여 버리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진짜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 네. 지역에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은 멘붕 오죠. 그 말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뭐 현 시장에서 막 다주택자들이 막 움직인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뭐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 어떤 실수요들이 많이 움직이는 막 시장. 움직이니까. 예, 이게 다주택자들은 뭐 조금 전에 저하고도 의견 나눴지만 못 사요. 네, 어떻게 지금- 사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네. 세금 다 주고 없는데 뭐, 네. 그거 뭐 나라하고 그냥 예전에는 공투였는데 지금은 네. 나라에서 다 가져가는데 그거 네.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그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다라고 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언론에서는 뭐 네. 1,900채 뭐 네. 가지고 있다, 네. 뭐 네. 몇백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있다고 하니까. 네네. 뭐 걔네들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걔네들 네. 다 임대사업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분양. 임대사업하는 애들인데 네. 그걸 갖고 이야기하면 네. 그 정부 정책이 항상 그런 어떤 선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땅을 가지고 있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뭐 3%의 인구가 전체의 90%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전부 다 산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산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무 키워서 돈 버는 사람들은 산이 그냥 100평, 200평 갖고 안 되거든요. 네네. 뭐 수십만 평, 수백만 평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빼야 되는데 네. 안 빼요. 그러니까 이게 선동이야, 선동. 그거. 아, 그러니까 제가 면적 도시계 기술서잖아. 네. 뻔히 다 아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 네네네, 안 되지. 뭐 금액으로 얘기하든지. 금액으로 얘기하든지 용도 지역상의 으로 갖고 이야기한다든지. 그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 뭐 2,000채 갖고 있다 뭐 하는데 걔네들 다 아파트만 갖고 있냐? 아니라니까. 원룸들 쫓겨낸 것들,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거 돈 안 내는 것들. 그 걔네들 지금 사실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힘들죠. 그러니까 도망가고 그러는 거지. 그 새끼 죽일 놈이다 하는데 맞지? 죽일 놈은 맞지. 네네. 아니 뭐 분양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또 네네네 안고.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에 이제 대물 받은 것도 수백 있고요. 채인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게 이 다주택자가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좀 잘못된 일단은 건데. 다주택자가 표가 작잖아. 네. 다주택자가 표가 작으니까 어찌 됐든 3%든 4%든 얘네들 조져서 나머지 96%도 빼어달라고 그러는 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오늘 교수님 오시니까 제가 마음이 막 좋아지네요. 왜? 막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저는 주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적으로. 아니 이건 진짜로 국토부 애들하고 내 그 맞짱 뜨자고 했는데도 걔네들이 녹화 아니면 안 한다 그러고 나는 실방송해가지고 이야기하자고 그러는데 또 후배들도 많으시던데. 아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막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이제 뭐 그 사회가 네. 위에서 까라면 까는 조직 사회니까 어찌됐든 그걸 이제 데이터도 만들어내고 네. 뭐 말도 안 되는 데이터지만 만들어내고 하니까 그런 그렇죠. 건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맡겨놔야 되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정책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완전히 다 왜곡이 돼버렸고 그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막 불선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면은 이 현재의 어떤 이런 문제들은 뭐 집값의 문제는 네. 뭐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네, 네. 뭐 크게는 뭐 시장에 돈이 많아졌다. 예, 딴 거 없어요. 돈이 현금 가치가 쓰레기가 돼서 그래요. 네. 딴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통화량이 2, 3년에 비해서 있잖아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네. 늘어났고요. 네. 저기
그렇고 광의통화가 그렇고요. M2가 그렇고 뭐 실제로 뭐 돈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내가 이야기를 따로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 지금 내년에 예산이 지금 600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가 예산이 400조였어요. 근데 300조예요. 350조 이랬는데 이게 불과 한 4, 5년 사이에요. 그렇죠. 이때까지 우리나라 정부 수립하고 60년 지난 세월 동안에 그 예산보다 있잖아요. 꽃배기가 돼버렸어요. 매년 100조씩 늘어나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년 사이에 3, 400조가 늘어났거든요. 300조 정도.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풀리는데 집값이 안 오르는 건 이상하죠. 지금 저기 가봐요. 점심 5천 원짜리가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점심 5천 원짜리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집값만 안 오르고 집값만 오르지 말라 그러면 그 이상한 거지. 그렇죠. 지금 뭐 국가 부채, 예산, 가계 부채 뭐 지금 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정부 국가 부채가 제일 많아요. 그 얘기는 안 하잖아. 가계 부채 얘기. 그렇기는 하죠. 그렇기는 해요, 실제로.